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소환됐습니다. 거기서 이미 무장 해제가 됐어요. 엥? 그냥 유쾌하고 즐거운 모험소설 아니었어?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몇 장면을 나눠볼게요. 와, 이 부분 읽을 때 저는 복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가 진행 중이고요. 이번 주는 6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고 왔습니다. 이런 걸 벽돌책이라고 하죠. 책을 읽으면서 엄청 반가웠던 게 이 책에 실린 사파들이었습니다. 네, 그림이 있는 책을 읽다니요. 이 사파는 1884년 미국 초판본부터 실려 있었대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계몽사 세계 명작 전집이 있었거든요. 흰색 표지고 양장본이었는데 글밥이 꽤 있었어요. 언니들이 읽던 책이라 제가 읽었던 건 흰고래 모비딕 정도만 생각이 나네요. 기억나는 게 그 전집에도 딱 이런 비슷한 그림이 있었어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도 그 전집에 있지 않았을까.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소환됐습니다.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이 벽돌책을 어떻게 읽나. 그런데 작품을 읽기 전에 우리는 경고문을 먼저 읽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동기도 교훈도 플롯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기소당하고 추방당하고 총살당한다. 거기서 이미 무장 해제가 됐어요. 마크 트웨인은 정말 재미있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톰 소여의 모험 후속편이라고 볼 만한 작품이죠. 그 작품을 먼저 읽었어도 좋았겠다 싶은데 톰 소여의 모험은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203권에 가서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크 트웨인의 작품 중에서는 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정수로 친다니까 그의 최고의 작품을 먼저 만나본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책 읽기 전에 혹시 이 뒤에 써있는 글 읽어보시나요? 저는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 먼저 보거든요. 여기 보니까 교육과 문명을 거부하는 주인공을 통해 인습에 도전한다. 미국 사회의 가장 예민한 문제인 인종차별을 과감히 풍자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을 깨우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엥? 그냥 유쾌하고 즐거운 모험소설 아니었어? 그렇게 심오한 생각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럴듯하게 의미를 부여해 놓은 것인지 정말 그런 생각이 똑똑히 포착되는지. 그럼 본격적으로 작가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마크 트웨인은 1835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4남 3녀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세뮤얼 랭혼 클레멘스고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은 28살부터 사용했다고 해요. 마크 트웨인이란 이름에는 독특한 뜻이 있더라고요. 뱃사람들의 용어인데 두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미시시피강 수로 안내인들이 조타수에게 마크 트웨인 하고 외치면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만한 깊이다.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4살 때 미시시피강 서쪽 해니벌로 이사했는데 여기서 보낸 어린 시절이 작품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죠. 마크 트웨인은 12살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면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일을 시작했는데 인쇄소 식자공, 이렇게 활자를 배열하는 일이죠. 또 신문사 견습기자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했던 일은 수로 안내인 일이었어요. 23살에 면허증을 받고 미시시피강을 누비는 증기선들에게 수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다 작품에 녹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북전쟁이 일어난 1861년에 마크 트웨인은 26살이었는데요. 남북은 민병대로 들어갔다가 2주 만에 그만두었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조지 오웰은 제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기에 살았고 그래서 전체주의에 반감을 가졌다면 마크 트웨인은 이 노예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 장소에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국가에서 태어났는가 이것이 작가에게는 정말 운명적인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마크 트웨인은 35살에 올리비아와 결혼해서 3딸을 두었습니다. 생전에 정말 많은 여행을 하고 여행기도 여러 편 썼더라고요. 만담 강연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모험소설을 쓴 작가답게 다채롭고 재미있는 삶을 살고 싶었나 봐요.
사업에도 손을 댔는데 그걸로는 재미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동 식자기 개발에 투자했다가 큰 빚을 지게 됐고 친척과 운영하던 출판사가 도산된 경험도 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역시 문학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75세에 심장병으로 사망하기까지 정말 많은 책을 썼습니다. 윌리엄 포크너가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했죠. 왜 마크 트웨인이 미국 문학의 아버지일까 했더니 당시 미국 문단이 영국 문학의 전통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크 트웨인이 미국적인 소재와 주제로 미국인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생생한 구어체도 쓰고요. 미국 예일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문학 박사 학위를 받은 걸 보면 살아생전 충분히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소설은 정말 시점의 미학이 중요한 장르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인지 관찰자 시점인지 3인칭 전지적 시점인지 3인칭 주인공 시점인지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던 얘기죠?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1인칭 주인공 시점, 바로 허클베리 핀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허클베리 핀 이름이 좀 기네요. 소설에 나오는 대로 저도 헉핀이라고 줄여서 친근하게 불러볼게요.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자기 또래로 보이는 아이를 13, 14살 정도로 추측하는 걸 보면 그쯤 되는 나이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10서너 살 헉핀의 시각으로 같이 보게 됩니다.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인물도 헉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읽는 어른들은 동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짓궂으면서도 순수한 그 마음을 같이 따라가게 되는데 글쎄 마크 트웨인이 이 작품을 발표했을 때가 49세였을 때라는 거예요. 늙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작가였나 봅니다. 이 소설은 경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찾아왔다 이거랑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앞에 것은 다소 독백투로 느껴지지 않나요? 뒤에 것은 누군가에게 얘기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더 친근하죠? 이 경어체와 함께 이 소설은 많은 사투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번역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번역에 대해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문소설 중에서도 사투리를 포함한 작품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외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될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특히도 남부 흑인들이 쓰던 사투리라든지 비속어가 생생하게 실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출간 당시에는 이게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저속하다고 해서 일부 학교와 도서관에서는 금서가 됐을 정도라잖아요. 그 맛을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해설서를 보니까 역자가 우리식 사투리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딱 충청도 사투리도 아니고 호남 사투리도 아닌 어떤 특정 지역의 사투리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아니란 말이요? 대답 좀 해보란께 이런 식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현지 느낌을 제대로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렇게 번역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이런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네요. 처음 이 책을 펼칠 때는 얼마나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가 펼쳐질까 그걸 기대했는데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미시시피강 유역, 그 자연을 간접 경험했다는 거였어요. 헉핀이랑 흑인 짐은 도망자 신분이기 때문에 밤에만 움직이죠. 날이 밝으면 나무가 우거진 곳에 뗏목을 매놓고 밤이 되면 강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리고 강 유역에서 여러 일들을 겪고 다시 집 같은 뗏목으로 돌아와요. 그 뗏목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헉핀은 자유를 느끼잖아요. 주인공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미시시피 강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강을 따라 흘러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그 밤에 쥐 죽은 듯 고요한 정적과 칠흑 같은 어둠. 현대사회에서는 참 경험하기 어려운 느낌 아닌가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장면인데 헉핀과 짐이 잭슨섬 동굴에서 폭풍우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폭풍우 무섭잖아요. 그런데 높고 안전한 동굴에서 만나는 천둥, 번개, 폭풍우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7, 8살 때였는데요. 양평, 한강 바로 앞에 산 적이 있거든요.
집에서 1분도 안 되는 거리. 그냥 도로 하나만 넘어가면 한강이었어요. 어렸지만 거기서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강변에서 언니들과 참 많이 놀았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동심소환 소설이었습니다. 미시시피강 유역에서 자라고 수로 안내인 일도 했던 마크 트웨인이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녹여준 소중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치밀한 구성으로 진행되는 소설이 아니고요. 강을 타고 흘러가듯 이야기도 에피소드식으로 흘러갑니다. 원래 독서 모임을 하면 인상적이었던 장면들 서로 나누잖아요. 이 소설은 그렇게 나누기에 적합한 소설이에요. 자연에 대한 이야기 말고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몇 장면을 나눠볼게요. 먼저 짐이 딸과의 추억을 생각하며 우는 장면이 있어요. 어린 딸에게 문을 좀 닫으라고 했는데 이 딸이 말은 안 듣고 쌩긋쌩긋 웃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짐이 혼을 냈는데도 울면서 문은 안 닫아요. 짐은 딸을 몹시 혼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람 때문에 문이 저절로 쾅 닫혔는데 딸은 놀라지도 않고 그대로 울기만 합니다. 알고 보니 딸이 귀머거리의 벙어리였는데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혼만 냈던 거였어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또 다른 장면은 헉핀이 현상금 붙은 짐을 밀고 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헉핀은 당시의 관습과 법에 따라 노예를 도망치게 하는 일이 아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짐의 주인이 자신을 가르쳐준 왓슨 아줌마이기도 했고요. 왓슨 아줌마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되나? 짐에게 걸려있는 $300 현상금 같은 건 헉핀에게 전혀 고려할 요소가 아니죠.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헉핀이 왓슨 아줌마에게 보내려던 편지를 북북 찢으면서 좋아, 난 지옥으로 가겠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헉핀이에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생각, 그러나 용감하고 인간애가 깔린 생각이죠. 마지막으로 소설 끝부분에 짐을 탈출시키기 위해 톰 소여가 하는 만행. 와, 이 부분 읽을 때 저는 복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소설에도 톰 소여가 조연으로 출연하거든요. 저는 헉핀의 시각으로 톰이 엄청 괜찮은 애인 줄 알았어요. 교육도 잘 받았다 하지, 머리도 좋다고 하지. 헉핀은 톰 소여를 완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짐을 탈출시키기 위해 톰이 하는 일들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탈출이 너무 시시하면 안 된다고 일부러 어렵게 탈출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다리에 총알도 맞죠. 더 어이가 없는 일이 뭐냐면 사실은 그 탈출 작전 전에 왓슨 아줌마가 이미 짐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했다는 사실을 톰이 알았다는 겁니다. 와, 그 사건 이후로 톰 소여에 대한 저의 이미지는 아주 안 좋아졌어요. 이걸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203권에서 톰 소여의 모험을 읽으면 톰을 심층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고요. 이 책이 정말 단순한 모험 얘기가 아니라 자연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문명과 인습, 사람들의 위선, 편견, 노예제도 등을 비판한 소설인지 아닌지 솔직한 제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소설에 웅장한 자연이 나오기는 하지만 작가가 적극적으로 문명이나 교육을 비판하고 자연을 예찬한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헉핀이 그냥 자유로운 영혼인 거죠. 헉핀이 더글러스 과부댁에 있을 때는 거기 또 나름대로 적응합니다. 헉핀이 영국 왕이니 프랑스 왕이니 얘기하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줄줄줄 하는 걸 보면 학교와 더글러스 과부댁에서 생각보다 배운 게 많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노예제도의 부당함과 사람들의 위선, 편견을 꼬집는 작품인가?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느꼈어요. 이 책이 나온 1884년은 이미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진 지 한참 후였죠. 남북전쟁 이후 1865년에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다니까요. 하지만 마크 트웨인이 자신의 어릴 적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다면 그때는 분명히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마크 트웨인 자서전을 보니까 그의 집에도 노예가 있었대요. 그리고 마크 트웨인은 학교 다닐 때는 노예제도에 대한 반감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서도 그 제도가 잘못된 제도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헉핀이 짐을 도와주려는 자신을 비난하는 걸 보면서 법과 제도라는 것이 인간의 의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헉핀은 짐을 향해 진심 어린 동정심을 느끼고 있었죠. 이 책이 나올 때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흑인의 인권 문제는 20세기 중반까지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마크 트웨인에게 있어 인종차별의 문제는 꽤 심각한 주제였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색채가 깔려 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 분위기가 그랬죠. 그런데 복음사업, 전도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사기꾼으로 나오고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크 트웨인이 기독교 문화 안에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통해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 발현되기를 누구보다 바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표본이 되는 사람이 헉핀을 양자로 삼은 더글러스 과부댁이에요. 왓슨 부인도 결국은 죽기 전에 도망친 짐에게 해방을 선포하죠. 셀리 이모, 사일러스 아저씨 모두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비판하고 싶었던 건 기독교인의 위선일 거고요. 참된 기독교 정신에서 봉사와 인간애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헉핀이죠.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톰 소여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는데 짐 탈출 사건 이후로는 Nope. 헉핀은 자유로운 아이, 용감한 아이, 천진난만한 아이, 따뜻한 아이, 그리고 어머니도 없이 한때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던 안쓰러운 아이입니다. 물론 거짓말하고 물건 훔치는 건 교육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자유라든가 모험, 신비, 스릴, 동심 이런 단어로 마무리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다 제치고 남은 것이 인간애라는 단어입니다. 헉핀이 짐을 도운 것도 인간애 때문이었고 천진난만 헉핀의 모험이 가능했던 것도 중간중간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애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 따뜻하게 남은 이유, 바로 인간애가 느껴져서였어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과 어째 결론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책은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203권 톰 소여의 모험과 258권 왕자와 거지로 또 만나게 됩니다. 꾸준히 오래 읽어야겠네요. 다음 책은 7권 조지프 콘레드의 암흑의 핵심입니다. 대학원 때 로빈슨 크루소와 연계해서 식민주의, 제국주의 이런 주제로 접했던 것 같은데 전문을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읽고 오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